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대리 할 차례입니다. 114조 보겠습니다. 대리는요, 생각보다 지금부터 뭐 남았어요? 대리 남았고, 무효와 취소 남았고, 조건과 기한, 그다음에 기간, 소멸시효. 대충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민법의 틀이 어느 정도는 좀 잡히셨습니까? 첫 번째, 신이치 같은 거 나오죠. 일단 민법 전체 총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권리 주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권리 객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대리, 조건과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한 이 정도로 주제는 되어 있는 거예요. 권리 주체가 뭐 제한능력자, 법인 뭐 이렇게 나뉘는 거는 그렇게 나뉘는 것도 있고, 이제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반을 넘었어요. 절반을 넘었습니다. 대리 보겠습니다. 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뭐라고 표현합니까? 현명. 그리고 얘 뭐 아니죠?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 땡.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행위는, 지금부터 제가 하는 행위는 저한테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게 아니고요. 다 본인한테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본인의 X를 팔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현명. 자주 나와요.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럼 틀리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2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이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동대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뭘까요? 해봅시다. 하나. 본인인 갑한테 X가 있습니다. X 매도에 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합니다. 대리권 수여. 그러면 X 매도하겠다라고 해서 병한테 팔면서 저는 지금 갑에 X를 팔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싶은 겁니까? 갑이 X 소유자고 을이 부동산이에요. 그럼 부동산이 적극적으로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X라는 물건이 지금 올라왔습니다라고 공시해 놓고 누굴 기다리죠? 매수인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매수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와서 X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X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대리인이 X 매수하겠다는 병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틀림없이 대리권은 매도하려는 대리권만 수여받았잖아요. 근데 상대방 제3자로부터 X를 매수하겠다라는 X를 매수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이렇게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도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다라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엄밀하게 따지면 매도한 대리권만 수여받았으니까 매수의 의사표시를 수여받을 대리권은 엄밀하게 따지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입법으로 해결했죠.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3자의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도 들어가게 한다. 입법으로 해결했다는 말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매수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도 수여받은 것으로 보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도 을은 뭐라고 당연히 얘기한다? 나는 지금 X 거 파는 겁니다. 즉 병이 X를 사려고 합니다. 갑의 X 거 사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매수인과 매도인이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현명의 결과는 이거잖아요. 이거 그쵸? 갑과 병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115조 보겠습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대요. 이번에는 현명을 안 한 행위를 얘기하네요. 현명 안 하고 뭔가 행위를 했어요. 누가? 대리인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행위는 무효예요? 그게 아니고 이 거래 상대방이 누구로 바뀐다고요? 거래 당사자가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으로 바뀌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자기가 바로 대리인.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건
본인에게 효력 있게 하겠다. 본인에게 효력 있음. 다시 한번 그림 그려봅시다. 갑, 을, 병. X 매도 대리권 수여 받았고요. 그래서 X 매도를 했죠. 이런 의사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X 매도를 뭘 가지고 했다고, 뭘 없이 했다고요? 현명 없이 했다고요. 현명 없이. 현명하지 않고 X 팝니다라고 해서 팔았어요. 값 X를 제가 지금 대신 팔고 있고요. 이거는 계약 체결하시면 매도인 자리에는 값 쓸 거예요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X 팝니다라고 해서 병이 아 그렇구나 X 사겠습니다라고 해서 X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도? 이거 아니죠. 계약 당사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바로 115조 내용이잖아요. 그쵸? 이 내용. 이렇게 되겠다. 색칠. 그죠? 이런 게 가능해? 지금 갑건데 가능하죠. 이거 뭡니까? 타인 권리 매매잖아요. 그쵸? 병으로서는 타인 권리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인도일에 맞춰서 을은 갑의 X를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단서 115조 단서 병이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이 매매 관련된 시장에 을이 갑 X 지금 팔고 있습니다라고 다 알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병도 X 살려고요. 을도 뭐 별로 얘기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X 팔게요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지금 팔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당연히 계약 당사자는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죠? 116조 보겠습니다. 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나오죠.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의사의 흠결이 비통착이고요. 비통착. 비통착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불일치한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비진이 의사표시는 그걸 알고 있는 거고 통정은 상대방과 합의를 한 거고 착오는 그 불일치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사기 강박은 의사의 흠결이 아니고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의사가 설정될 때 의사가 생길 때 어떻게 된 거죠? 사기를 통해서 기망을 통해서 아니면 강박을 통해서 생긴 거니까 뭔가 문제가 있게 생긴 것뿐이지 의사 표시는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법에서 나눠서 봐요. 비통착은 의사 표시가 다르니까 의사의 흠결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빼서 쓰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비통착사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부분은 아시겠죠? 비통착사는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해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라 라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뭐 대단한 거 아닌데? 갑, 을, 병. 병한테 X가 있더라. X 좀 사올래? X 매수, 대리권 수요. 을이 가서 X를 살려고 병이랑 접촉을 해서 X 매수하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병이 똑똑한 사람이었어. 똑똑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쁜 사람. 그죠? 배매혀, 기망.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버린 거죠. 을한테. 그쵸? 그러면 을이 기망을 당했죠. 하지만 이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병이잖아요. 그쵸? 갑은 기망을 안 당했죠. 을은 기망을 당했죠. 그러면 과연 이 병이 X를 매도하고 을이 X를 매수한 이 행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잖아요. 그쵸? 왜? 기망 당한 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요. 그쵸? 마찬가지로 비통착사 모든 사정이 다 어디서 생겼어야 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여기서 이렇게 기망을 당한 거 말고 얘가 얘를 기망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얘를 기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냥 110조 1항이에요. 110조 1항. 뭐죠? 이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 제3자의 기망도 아니고 그냥 이쪽에서 기망을 해서 얘가 매도의 의사표시한 거면 그냥 취소 가능. 110조 1항이 적용돼서. 제3자의 기망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이쪽에서 기망을 한 거가 116조 1항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110조 1항이 적용되고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이렇게 받았을 때 적용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2항.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조차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해봅시다. 갑 X 좀 사와줘. 을한테 얘기하는 거죠. X 매수 대리권 수여. 을이 오케이. 병이 X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지. X 매수하는 의사표시를 해온 거죠. X 매수라는 걸 합니다. 1, 2. 그런데 갑에게는요. 검은 시커먼 속이 있었습니다. 이 X는요. 문제가 있죠. 하자가 있는 물건이에요. 하자 있어요. 이걸 갑은 이미 알고 있죠. X 하자 있음 하자 있음 암 X에 하자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을한테 X 매수 X 좀 사와라고 대리권을 수여한 거예요. 지금 얘는 몰라요. 하자 있음 모름. 그리고 나서 사왔죠. 사오니까 갑은 오케이 됐다. 뭐 하는 거죠? 하자 담보 책임 묻는 거죠. 이거를 원해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하자 담보 책임 추궁 청구하는 거죠. 뭐라고 주장하면서 야 원래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거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을이 X를 사올 때 하자가 있다라는 거 모른 채로 사왔어. 근데 어쨌든 계약의 당사자는 나고 나는 이제 하자가 있는 걸 알게 됐으니까 너한테 담보 책임을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걸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인정 안 하겠다가 116조 2항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악용할 수가 있으니까. 특정한 법률 행위 위임했죠. X 매수 대리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조차 그 행위를 하려고 하죠. X 매수 해오려고 하죠. 본인은 알고 있어. 근데 대리인은 몰라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자 담보 책임은 결국에는 모르는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이겁니다. 116조는 결국에는 법조문을 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조문이 그렇게 엄청 자주 나오는 법조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해석이 쉽지는 않아서 요 사례 하나만 가지고 그냥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116조. 117조 보겠습니다. 대리인의 행위 능력. 117조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조문이죠. 제한 능력자 파트에서도 나오고 대리 쪽에서도 나오고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건 대리인이 누가 될 수도 있다? 미성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한 능력자는 피성년 후견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피성년 후견인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일단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결혼돼? 보통 우리 머릿속에는 피성년 후견인이라면 아마 의사 능력이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 제한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서 피성년 후견인 상태인데 계속된 재활을 통해서 이제는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종료 심판은 안 나온 거죠. 본인이 너무 지금 힘들어. 바빠. 일이 너무 많아서. 누구죠? 아버지가. 나는 저기 오늘 1,000억짜리 부동산 거래하러 가야 되는데 사소한 10억짜리 부동산 거래는 우리 아들 18개월 18개월은 안 되죠. 큰일 나죠. 18년 5개월 정도 된 아들한테 맡기고 싶은 거예요. 얘가 원래부터 똑똑했어. 그래가지고 맡기고 싶은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1년 전에 큰 사고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완전히 괜찮아진 거예요.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바빠서 못했어. 어쨌든 시키고 싶은 거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고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예외적인 사정에 있어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 행위 능력자 꼭 아니어도 된다. 제한 능력자여도 된다. 단 뭐는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한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왜 행위 능력자가 아님에도 제한 능력자임에도 도대체 왜 할 수 있는 걸까요? 대리인이 왜 될 수 있는 걸까요? 왜냐면 본인이 책임질 거니까. 그죠? 어차피 그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일 거고 본인이 제한 능력자한테 내 일을 시켜서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피해 보겠다는데 그걸 뭐 막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위 능력자는 아니어도 됩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 또
의의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해서 그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건 맞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법조문 되게 중요하니까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코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존행위고요. 두 번째가 이용 계량행위인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용 계량에는 뭐가 있다고요? 제한이 뭔가 걸려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보존, 이용, 계량. 임의 대리권을 수여할 때 너는 내 대리인이 되라 라고 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하는데 A부터 Z까지 진짜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정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거대로만 딱 행동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못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못 정하고 그냥 대리인 무조건 되라고 한다고?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X 매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가 궁금한 거죠? 걔가 과연 X 매도에 관련해서 어디까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궁금한 거고, 우리 판례가 그랬을 때 정하고 있잖아요.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포괄적인 권한,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면 뭐까지 가능했죠?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주는 것도 가능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는 안 되죠? 거래 계약,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이 체결한 다음에 해지하는 건 안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체결한 다음에 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금 같은 것 빌리거나 뭐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 판례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확인하시고요. 가장 쉽게 보존 행위는 예를 좀 들어서 볼까요?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행위. 아니면 기한이 이미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도 보존 행위로 봅니다. 기한이 이미 도래했으면 안 갚고 있으면 뭐가 생기니까? 네. 이행 지체금이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요. 갚는 게 유리한 거니까 재산을 보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용하는 행위는 뭡니까? 임대하는 행위, 본인의 건물을 임대하는 행위. 계량 행위는 뭐죠? 무이자부 채권을 이자부 채권으로 바꾸는 행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를 자르는 걸 수도 있어요. 자, 119조 보겠습니다. 각자 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 대리 원칙이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 뭔 얘기지? X부동산 팔 때 부동산 하나에만 내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파트 뭐 팔거나 임대하거나 이럴 때 여러 개 부동산에 다 내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제 건물은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반드시 매도하는 계약을 하실 때 우리 A 공인중개사, B 공인중개사, C 공인중개사분 모두 모여서 다 같이 매도인 측 대리인에다가 도장 찍어주세요. 우리 물건 안 받겠습니다. 그러시겠죠. 그죠? 각자 대리 원칙, 각자 몇 가지 그 행위에 대해서 100가지의 권한을 가진다. 전부 100%의 권한을 가진다가 원칙인 겁니다. 각자가 본인을 대표한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할 수도 있어요. 건물이 그냥 아파트 한 개가 아니고 뭐 이런 건물이야. 막 100억짜리 막 이런 건물이에요. 그러면 여러 명 대리인을 선임해서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 매도인 찾아보시고 매수인 찾아보시고 실제로 거래계약 체결할 때는 대리인 다 모이셔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아시겠죠?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으면 오케이 각자 대리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거 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겠죠.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겠죠. 확인하시고 얘는 법조문이 잘 나오는 조문입니다. 시험 문제로 잘 출제되는 각자 대리 원칙은 근데 나오면 고마운 거 아닌가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120조 보겠습니다.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복대리까지 나오기 시작하네요. 지금까지 우린 뭐 봤냐면 대리 파트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대리의 삼명관계를 보는 거예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대리행위를 했을 때의 관계, 거기는 현명을 보는 거고, 그쵸? 대리권 수여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는 분석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쵸? 그냥 계약의 당사자가 될 뿐이지, 둘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복대리였어요. 복대리 한번 정리합시다. 임의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으로 나누고요. 살펴봅시다. 임의 대리인한테는 뭐가 없어요? 일단 복임권이 없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복임권 없다는 거? 복임권 없는 게 원칙이에요. 복임권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복대리를 아예 지정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복임행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승부, 본인의 승낙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 승부로 외우실 거예요? 본부로 외우실 거예요? 승부? 승부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승부. 왜냐하면 이 뒤쪽에 또 할 수 있는 경우 하나 있죠. 그 뭐예요? 본인의 허락이잖아요. 허락. 본인이라는 게 겹치니까. 자,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누가 지는 겁니까? 대리인 책임져야 돼요. 그때 책임지는 건 어디까지?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중짜리 책임이죠. 본인의 허락, 본인의 지명이죠.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승낙과 허락이 다른 게 뭐야, 그죠? 혹시 쓰셨습니까? 죄송해요. 본인의 지명이잖아요. 본인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해라라고 딱 해주고 대리인이 병한테 가서 본인이 너 복대리인으로 하래라고 해서 그냥 하는 복임행위 정도만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지명했으면 그만큼 대리인의 책임은 감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때 지는 책임이 불성실 부적임을 알고도 통지 아니면 해임을 태만하게 했을 때 책임지는 거. 가장 작은 책임입니다, 이게. 법정 대리는요, 복임권 그냥 있는 게 원칙이에요. 복임권 있음이 원칙입니다. 복임권 있음. 그렇다는 건 언제든지 선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선임 가능이고, 언제든지 선임 가능하니까 책임을 좀 많이 져야겠다. 모든 책임 지세요. 복대리인에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져라. 가장 큰 책임이죠. 그게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습니까? 그렇다면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지세요. 이거는 왜 우리 복습 방법 중에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뭐 있어요? 백지복습법이라는 거 있죠. 되게 하기 싫은. 요거 한번 해보세요. 오늘 아시겠죠? 요 표 같은 거 나오면 표 같은 거 나오고 가지치기 같은 거 나오면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진짜 생판 백지만 딱 놓고 오늘 배운 거 다 써보자 하면 막 스트레스가 팍 몰려오면서 좀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제가 그려드린 좀 정리하는 표로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지치기로 정리하는 거 한번 쓱 보시고 아 이거 정 한번 써봐야겠다 라고 해서 한번 써보세요. 되게 좋은 방법인 거 맞으니까요. 그럼 어딘가 딱 틀린 데가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쓴 것처럼 여기 본인의 허락이라고 썼어. 그러면은 거기가 맨날 틀리는 부분이에요. 항상 사람은 맨날 틀린 데서 틀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는 거에 되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대리인 다시 올라가서 봅시다.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라는 거에서 바로 임의 대리다. 임의 대리인의 경우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본인의 승낙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승부. 그러니까 여기서 뭘 꺼낼 수 있다고요? 원칙은 원래 복임권이 없다를 꺼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묵시적 승낙 같은 게 가능하고 거의 묵시적 승낙이 디폴트 값이에요.
그죠? 묵시적 승낙이 디폴트 값이에요.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을 지정하면 안 된다는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일단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죠. 뭡니까? 아파트 분양 같은 거. 아파트 분양 같은 거는 명시적으로 승낙해주지 않는 이상 묵시적 승낙 있다고 안 봅니다. 이유가 뭐예요? 대리인 본인의, 그러니까 본인이라고 하면 또 헷갈리죠. 대리인 자신에 의한 일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아파트 분양 그런 거. 그다음 121조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대요. 승부죠. 승부로 선임하면 어디까지 책임져라?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는 거.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하게 했을 때 책임을 져라 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밑에도 정리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되겠죠. 법조문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니까요. 122조. 이번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복임권 가진 게 일단 대원칙이에요. 원칙.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면 책임도 그만큼 많이 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모든 책임.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습니까? 전조 1항에 정한 책임. 이게 바로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이죠. 여기 전조 1항에 관한 책임. 예. 그래서 얘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선임 감독 책임.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123조 복대리인의 권한입니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복대리권은 뭐보다 클 수가 없죠? 일반적인 대리권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맥시멈이 대리권까지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를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복대리인을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는 거고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보죠?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보죠. 이거 진짜 클래식하게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했다 아니면 대리인의 대리인이다라고 나와서 틀린 선택지로 엄청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청 자주 나와요.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갑, 을, 대리권이면 을이 복임행위를 했을 때 바로 아래로 중복해서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게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리고 이게 바로 복임행위. 2번 복임행위, 3번 본인의 대리인. 그죠? 이거는 기본이 되는 원래 그냥 대리권 수요. 숫자가 뭐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대리권이고 이게 복임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3번은 본인의 대리인이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아시겠죠? 132조, 123조 2항 잘 나오는 그냥 법조문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는 법조문 확인하시고요. 넘어가서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그럼 복대리 끝났어요. 복대리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그냥 그것만 나와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일단 안 돼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자기계약이 뭡니까? 본인이 대리인한테 X 좀 팔아주세요 라고 매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팔아드릴게요. 데리고 왔습니다. 저예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쵸? 안 돼요. 언제는 안 됩니까? 이거 있잖아요. 본인의 허락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의 허락 있으면 가능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뭡니까? 갑이 X를 팔아주세요 라고 대리권을 수여하고 X 매도. 여기 병은 X를 매수해 주세요 라고 대리권을 수여하는데 이 X 매도에 대한 대리권, X 매수에 대한 대리권을 누가 수여받은 겁니까? 동일한 대리인이 수여받는 거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언제나? 아니요. 갑과 병의 동의 다 받으면 가능하죠. 여기 있는 X 안 쓰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확정된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확정된 채무의 이행이 뭡니까 이게? 124조 단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한번 제가 그림 그려서 설명드리면 본인과 대리인이 있습니다.
무슨 대리권을 수여했죠? 갑이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 출금, 입출금에 대한 입출금 관련 대리권 수여한 거죠. 대리권 수여. 아, 갑이 돈을 갚을 게 있어서 을이 갚아야겠다. 갑의 통장에서 돈을 빼서 갚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채권자가 누구였어요? 을이었죠. 가능하다고요? 가능하다고요. 확정된 채무라면 이건 할 수 있는 겁니다. 124조 단서로. 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당연히 이쪽이 병이면 아무런 문제도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을이어서 자기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124조 단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확인하시고 125조 보겠습니다. 뭐죠 이거? 중요한 거다. 표현 대리잖아요. 그렇죠? 125, 126, 129 표현 대리 3개 있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에요. 표현 대리는 무조건 무권 대리였어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다? 실제 소송에서 엄청 중요했어요. 내가 표현 대리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을 안 해줍니다. 나는 항상 유권 대리만 주장했어.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제대로 있는 게 맞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인정이 안 됐어. 그러면 소송에서 지는 겁니다. 뭐일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표현 대리가 인정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 나온 개념이에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내가 유권 대리만 주장하면 무권 대리에 해당하는 표현 대리를 주장한 걸로 법원이 안 봐주겠다는 거였죠. 그죠? 그 얘기 잘 확인하시고요. 125조 표현 대리부터 보겠습니다.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첫 번째 요건.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요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야 됩니다.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3번.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가 아니어야 됩니다. 얘를 어떻게 쓰죠? 상대방의 선의부과실이라고 쓰죠. 제3자인데 왜 갑자기 상대방이 나오지? 표현 대리에서 나오는 제3자는 다 대리행위의 상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3자는 병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즉 표현 대리는 이렇게 다 성립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갑과 을, 그 다음 병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그죠? 125조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대리권을 실제로 주진 않았어요. 근데 뭔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병이 오해할 만한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을이 저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명함을 파가지고 막 가지고 뿌리면서 다니는 거죠. 근데 갑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냥 뒀어. 이런 경우 대리권 실제로 수여는 안 했지만 이 사람이 대리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막지 않았으니까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했다라고 묵시적으로 승낙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갑의 X를 을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병은 갑한테 얘기를 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했네. 갑은 되게 황당할 거 아닙니까? 갑자기 너 나랑 계약 체결한 거 있어? 아, 내가 너랑 직접 계약은 체결 안 했지. 너의 대리인 을이랑 계약 체결했어. 을 내 대리인 아닌데 명함을 딱 보여주면 되죠. 너 이거 명함 쓰는 거 알고 있었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 거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에게 그 대리행위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무권 대리잖아요. 제대로 된 대리행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대리행위라고 깔끔하게 딱 얘기를 못하죠. 우리 법도.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쓰는 시험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가 보통 1번이 들어가고 여기가 2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번 행위를 그냥 대리행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대리행위가 아니잖아요. 맞죠? 대리권 없이 한 행위니까. 그죠? 그래서 설명을 드려봤고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 그 타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원래. 근데 대리인 맞아요? 대리인 아니잖아요. 그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리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제3자는 병이고요.
누가 책임져라?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즉 여기 본인 위치에 있는 자가 책임져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본인이라는 말도 안 쓰고 대리인이라는 말도 안 쓰고 대리행위의 상대방이라는 말도 안 써요, 법에서.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갑을병 세팅해놓고 그냥 얘가 갑을 얘기하는 거다, 얘가 을을 얘기하는 거다, 얘가 병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편하게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표현대리의 결론은 누구와 누가 갑이 이 표현대리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가 되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대리권이 없던 게 생기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게 아닌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맨날 나오죠. 그 다음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요건이 하나가 숨어있긴 해요.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해야 된다. 얘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죠? 넘는 행위라고 하죠. 뭔가 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뭘 넘어야 돼요? 일단 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넘어야 되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기본 대리권이라고 표현하죠.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그래서 첫 번째 기본 대리권이 있긴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리인이. 그 다음 세 번째 정당한 이유죠. 정당한 이유. 이게 뭐야 도대체. 똑같아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상대방이 누군데요? 대리행위의 상대방. 병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제3자 병. 여기는 대리인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쵸? 대리인이라는 말 쓰잖아요. 왜 써요? 일단 기본 대리권이 있으니까 여기는 쓰는 겁니다. 갑, 을, 병, X 임대 대리권 수여. 그랬더니 임대하라고 했더니 X를 팔고 자빠졌네.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 갑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소유권이 줬는 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기넘정 요건이 충족되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X 매매에 대한 대리권이 생기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서 말씀 안 드렸는데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가 얘가 되게 많은 해석이 들어가죠. 지금 보니까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했다라는 것에서 대리권이 없다. 원래는 없는 거다라는 것도 하나 꺼낼 수 있고요. 그리고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했다라는 거에서 실제로 수여함을 표시한 게 도대체 뭘까? 보통 묵시적 승낙 같은 걸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걸 꺼낼 수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했죠. 이거는 임의 대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5조는 임의 대리에서만 125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거고 법정 대리로 시작을 하면 125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법정 대리는 안 돼. 법정 대리로 시작하는 건 안 돼. 즉 125조는 법정 대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맨날 나오죠. 나머지 두 개는요. 126조, 129조는요. 다 돼요. 법정 대리에서도 다 된다고요. 얘가 또 엄청 자주 나오는 거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그래서 뭐가 된다? 법정 대리에서도 됩니다. 그 다음에 129조 먼저 갔다 옵시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하지만 표현 대리 3개가 나오는 거 세팅으로 해서 딱 끝내고 나머지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29조 보시면 대리권의 소멸 여기서 또 꺼내야 되죠. 뭘 꺼내야 됩니까? 이렇게 요건 두 가지를 꺼낼 수 있어요. 일단 이전에 존재했어야 돼요. 존재했던 대리권 소멸. 이전에 일단 존재가 했었어야 되고 그 대리권이 지금은 소멸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리권이 아예 없었으면 129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권한 내의 행위여야 됩니다. 그 대리 권한 내의. 과거에 대리권 수여 받긴 했잖아요. 그 내의 행위여야 됩니다. 벗어나는 행위면 안 돼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3자는 병이고요. 그럼 세 번째 요건,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에서 여기서도 똑같이 3번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필요하네요.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어떻게 된다는 건데요. 본인 위치에 있는 자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표현 대리 행위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전에 존재했던 대리권 소멸이니까 처음부터 대리권이 아예 없었으면 129조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29조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쟁점이 더 있습니다. 세 가지라고 해야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는 법정 대리에서 적용돼요. 얘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도 법정 대리로 시작해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이런 거 있어요. 대리권이 부여가 됐었어. 일단 대리권 수여가 됐었죠. 그랬다가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대리권이 소멸이 되니까 대리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죠. 뭐 하는 겁니까? 복임행위를 해버려요. 대리권이 소멸되고 나서 하는 겁니다. 복임행위를 하죠. 그러니까 복대리인이 무슨 행위입니까? 복대리인이 뭔가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대리행위. 이 대리행위라는 말이 좀 오해 소지가 있죠. 마찬가지 얘도 표현 대리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리권을 제대로 수여받은 거라고 볼 수 없으니까. 그랬을 때 129조 표현 대리 성립 가능해요? 129조 성립 가능합니까? 대리권이 소멸하고 나서 복임행위를 해서 복대리인 선임됐잖아요. 이거 선임부터 아예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는 표현 대리를 적용할 게 아니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니까 그냥 아예 무효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법원은 인정하죠. 시작 뭘로 해야 돼요? 복대리로 시작을 해서 표현 대리로 끝나면 오케이. 예스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129조 표현 대리가 성립을 하면 뭐가 될 수 있죠? 129조의 표현 대리권이 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아시죠? 인셉션처럼 들어가는. 요 기본 대리권 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뭘로 성립해서 가능해? 129조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되어서 넘정이라는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요건만 충족이 되면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알고 계시죠, 이거? 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성립하는데 이게 뭘로 성립이 가능하다? 다른 125조라든지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해서 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엄청 자주 나오죠? 내년에 시험 보러 가시면 나올 거예요, 이거. 그 다음 앞쪽으로 돌아오셨으니까 이제 그러면 표현 대리 끝났어요. 표현 대리 끝. 이제 127조부터 보겠습니다. 대리권의 소멸 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첫 번째 본인의 사망, 본사. 그 다음 대리인의 사, 성, 파죠.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없습니다.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가 되었다고 지금 현재 있는 대리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본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앞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이 오히려 더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대리권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네요. 그런데 아까 전에 위에서 봤을 때는 118조였습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해? 100 몇 조예요? 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랑 뭔가 모순되는 것 같은데? 모순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 알고 계시죠? 대리인이 능력자였다가 제한 능력자 중에 가장 그래도 상태가 가장 안 좋다고 보이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게 되면 그렇다면
거의 의사 능력이 없어진 거고 그러니까 대리권은 소멸하게 만드는 게 맞다고요. 근데 아까 전에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의사 능력이 있는 피성년 후견인을 한정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고 이 두 개는 뭔가 모순되는 조문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확인하시고 복대리권 소멸도 봅시다. 이건 대리권 소멸이었죠? 자, 복대리권 소멸도 봅시다. 복대리권 소멸. 일단 복대리권은 어디에 종속돼 있는 애예요? 대리권에 종속돼 있는 애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어지면 복대리권도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본사 대리인의 사성파면 대리권이 소멸되는 거고 그러면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입니다. 일단 첫 번째 복대리권 소멸되기 위한 요건 첫 번째는 대리권 소멸이에요. 즉 127조 각호의 사정이 발생을 하면 복대리권은 저절로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두 번째 복대리권 특유로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복대리권 소멸 사유는 뭐예요? 복대리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성년후견이 개시, 복대리인의 파산이 되는 거죠. 복의 사성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사망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그쵸? 아시겠죠? 지금 복대리권만 소멸이라는 것의 의미는 대리권은 살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128조 임의 대리의 종료.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전조가 뭐였어요? 대리권이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경우 본사 대리인 사성파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죠? 고용이라든지 위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즉 대리권의 수여는 그냥 너 내 대리인이 돼서 해줘라 라는 것도 있지만 X 좀 팔아줘도 있지만 뭐가 많다고요? 그 사람을 내가 고용하면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나를 좀 대리해서 해주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즉 고용, 위임 같은 거 하면서 같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렇게 1번과 2번을 보통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쵸? 그랬을 때 본인 입장에서는 고용이라는 걸 지금 고용이야. 이거 플러스라서 조금 애매한데 5할인 거 아시겠죠? 고용 또는 위임. 지우면 또 화나실 것 같아가지고 또는 아이고 난리 났네. 고용 또는 위임. 그냥 고용이라고만 하나 생각하세요. 쉽게. 고용을 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했잖아요. 근데 너는 더 이상 이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지 마라 다오. 즉 너는 더 이상 내 피용자가 아니야 라고 계약을 해지하면 원래 고용을 하면서 대리권 수여했던 것도 당연히 날아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너 계속 일은 해라. 대신 대리권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나를 대리해서 이런 일들 지금까지 했잖아. 그건 이제 하지 마. 내가 그냥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이 날아가면 1번이 없어진다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2번도 날아간다가 128조 본문의 1문의 얘기고요. 128조 2문의 얘기는 뭡니까? 법률관계 종료 전에 1번은 그대로 고용관계는 그대로 두고 수권행위를 철회한다. 2번만 없애겠다. 2번만 철회한다.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대리권 없어지는 거 맞다고요. 아시겠죠? 보통 대리권은 어떻게 수여되는 게 많으니까 고용이라든지 위임이라는 것에 수반해서 같이 수여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고용이라든지 위임 같은 거 날리면 대리권도 당연히 날아가는 것. 하지만 고용이나 위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리권만 없애는 것도 가능. 아시겠죠? 넘어가서 130조 무권대리 보겠습니다. 갑자기 무권대리? 정리 한번 간단하게만 해볼까요? 대단한 거 할 거 아니고요. 무권대리는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표현대리와 무권대리로 나뉘어요. 무권대리가 또 무권대리라고? 그럼 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고요. 이쪽을 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협의의 무권대리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표현대리는 3개죠. 무권대리는 하나예요. 협의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가 3개나 되니까 훨씬 많이 나오겠다가 아니고 협의의 무권대리가 우리 시험에서 훨씬 많이 나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보겠습니다. 130조 무권대리. 무권대리? 갑을병 관계 똑같이 그리고 표현 대리는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였다면 병이 뭔가 오해할 만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해. 아니면 원래 50의 범위의 일만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았는데 100의 범위의 일을 하는 거야. 아니면 원래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상대방이 헷갈렸어. 이런 경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근데 무권 대리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는 거잖아요. 아예 없음. 이게 무권 대리잖아요. 그쵸? 아예 없음. 그랬을 때 여기서 대리 행위를 하죠. 이걸 무권 대리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대리권 없는 자을 타인과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건. 원칙은 그래서 무효.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도 있대요. 아들이 아버지 땅 팔고 와서 제가 팔았습니다. 뭐 이 자식아? 10억이에요 아버지. 어유 잘했다. 가능하다고요. 그쵸? 추인 누구한테 해야 돼요? 무권 대리인한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한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그 물건이 병을 거쳐서 정까지 가 있고 무까지 가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률행위 확장된 사람들한테 해도 상관없다고요. 아시겠죠? 추인은 그러면 일단 추인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첫 번째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은 본인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맞죠? 상속받은 사람 아닙니까? 본인이 다이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본인과 똑같은 사람 아니면 임의 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죠? 아버지 제가 X 팔아왔습니다. X 팔았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아들이랑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부인 당신이 저기 오늘 아들이 내 거 팔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인할 건지 거절할 건지 부인이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저는 제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대리권을 수여하면 이미 대리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추인이나 거절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추인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포괄 승계인은 그냥 본인인 거죠. 거의. 그죠? 왜냐면 포괄적으로 다 승계받은 사람이니까 임의 대리인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을 대리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추인에서 일부 추인과 변경 추인도 문제가 됩니다. 일부 추인이라든지 변경 추인. 아버지 제가 건물 팔아왔습니다. 5층짜리 건물인데 안 돼. 5층은 안 돼. 1층부터 4층까지에 대해서만 추인할게. 원칙 무효. 그런 거 어딨어. 판 건 다 판 거지.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동의를 했대요. 좋아요. 네 그렇게라도 하시죠. 그러면 유효지 뭐. 변경 추인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A 건물 팔아왔는데 야 A 건물 안 되겠다. 내가 건물 하나 더 있잖아. 그냥 B 건물 파는 걸로 해서 추인할게. 안 되는 겁니다. 원칙 무효. 상대방이 동의하면 뭐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전부 추인이 원칙이에요. 추인은 네가 한 그 행위를 유효로 만들 건지 아닌지 따져보는 거죠. 유효로 만든다는 게 제가 그냥 쓰는 표현이긴 한데 유동적 무효인 상태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추인을 할 수도 있고 거절을 할 수도 있으니까 추인을 하면 유효로 완전히 만들게 되는 거고 거절을 하면 지금 현재는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무효인 상태를 쭉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상대방의 최고권 보겠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그래서 여기서 대리인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무수권 대리에서 마찬가지. 대리권 없는 자 누굽니까? 을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타인이 누구예요? 본인이겠죠. 그죠?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병이고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어제 또 얘기한다고 하고 또 얘기 못해서 싹 얘기하고 거기 가서 보려고 했는데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고요. 이거 무권 대리인한테 하면 안 된다고요. 그쵸? 이거 제가 그때 앞에서 설명 잘못 드렸어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최고권. 최고권은 제한 능력자의 뭐랑 똑같은 거? 확답 촉구권과 똑같은 거예요. 본질상 똑같은 거지만 내용은 다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확답 촉구하는 거 여기서는 최고권이라고 하죠. 다른 점 찾아봅시다. 첫 번째가 상당한 기간.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확답 촉구할 때는 이거 뭐예요? 1개월 이상. 그죠? 기억나시죠? 이거는 써놓고 확인합시다.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에게, 거기도 본인이었고 여기도 본인인데 거기서는 제한 능력자한테도 할 수가 있었어요. 대신 제한 능력자가 뭐가 돼야 돼? 능력자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할 수 있죠. 그죠? 최고권. 본인에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이문.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대요. 그죠? 상대방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최고권을 행사한다는 건 이거죠. 추인할 건지 거절할 건지 좀 확실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나 얘기도 하기 싫어. 그냥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그럼 뭐예요? 거절로 보는 거죠. 제한 능력자의 확답 촉구권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럼 뭐예요? 거기는 추인이에요. 그쵸? 그것도 차이가 있죠. 여기는 거절한 것으로 보는데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비슷한 거는 이거. 발손, 발신주의. 발신주의 3개 다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권, 그리고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그 다음 하나 뭐예요? 어제 했었는데 기간 계산하는 거. 사원총회 통지. 그것도 발신주의. 3가지가 발신주의 민총에서 나오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병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만약에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안 하면 상대방한테 뭘 못한다는 거죠? 추인했다, 내가 거절했다 라는 거를 상대방한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상대방한테 한 게 아니고 무권 대리인한테 한 거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한테 내가 추인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뭘 던질 수 있다고요? 철회권을 먼저 던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이미 추인했는데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상대방에서 철회권 쏘면 내가 어제 우리 아들한테 잘 팔아왔다고 해서 오늘 도장 찍으라고 제대로 도장 찍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라고 했는데요 라고 얘기해도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철회권 행사하면 추인한 거 무효가 추인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안 했으니까? 상대방한테 안 했으니까. 무권 대리인한테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인 거고,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 다 추인했어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 상대방한테 전화하는 거지. 사실 제가 오늘 거래계약 체결한 거 아버지 거 그냥 판 거거든요. 아버지 허락 없이. 근데 다행히도 아버지가 오늘 승낙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내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상대방한테 추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근데 알게 됐죠. 알게 됐으면 이제 뭐 못 던지죠? 철회권 못 던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추인된 효력이 나오게 된 거니까. 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소급효가 원칙이죠. 이게 차이가 뭐랑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무효 행위의 추인과 차이가 있죠. 무효 행위의 추인은 뭐가 있습니까? 장래효가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라고 표현을 해서 사실 장래효가 있다라는 표현도 조금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효 행위는 추인이 안 돼요. 원칙. 무효 행위는 추인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무효임을 알고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을 하면 뭘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라고 해서 거기서 새롭게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좀 쉽게 표현해서 장래효만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차이가 있어요.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추인, 본인의 추인은 소급효. 하지만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한 추인은 장래효. 아시겠죠? 잘 나오겠죠?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3개 남았으니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한번 합시다. 네, 하면 되죠. 뭐 본인, 대리인, 무권 대리인, 그 다음에 병.
대리권 수요 없었죠. 1번 대리권 수요 없었습니다. X 파는 거예요. 또 똑같이 맨날. 2번 무권 대리 행위합니다. X 매도.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갑이 X를 매도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원래 법률관계가 종료될 수가 있어요. 갑이 을한테 너 호적에서 호적 같은 거 없죠? 너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말소해버릴 거야. 너 그냥 병이랑 알아서 뭐 병한테 책임지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하고 난 모르겠다. 나는 정한테 팔고 나는 이 법률관계에서 빠질 거야 라고 하면 병은 을한테 책임 묻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뭐합니까? 계약 이행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로 넘어갔으니까 계약 이행 청구는 안 될 테니까 손해배상 청구만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그런데 여기서 갑이 이상 행동을 하나 하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오케이, 추인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행위를. 4번 추인. 이랬을 때 도대체 누가 가시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봅시다. 시간 순서 수평선으로 그려보면 1번 대리권 수요 없었고요. 2번 누가 누구한테 팔았죠? 을이 대리인으로서 병한테 팔았죠. 이게 무권 대리 행위. 그 다음에 3번 갑이 정한테 팔았습니다. 그 다음 4번 2번 행위 추인. 무권 대리 행위 추인했잖아요. 갑이. 그죠? 자, 그러면 추인을 하는 순간 133조 본문에 따라서 소급표를 주는 거죠. 133조 본문에 따라서 이 추인은 소급표가 있으니까 이때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적법하게 제대로 된 계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맞죠? 원래는 무권 대리 행위여서 효력이 없을 수 있어. 유동적 무효인 상태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든 거죠. 그러면 순서로 따지면 병이 여기서 소유권 취득하고 여기서 정의 소유권 취득하게 된 거니까 133조 본문만 따지면 병이 가져야 된다고요. 맞죠? 근데 단서가 있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가 정. 즉 무권 대리 행위와 추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사람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누가 가진다? 결국엔 정이 가지고 끝난다. 그 얘기야.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셨죠?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서는 생각보다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133조 본문은 잘 나옵니다. 다음 134조 상대방의 처리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한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만 가능?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선의의 상대방만 가능하죠. 철회권은 뭐 설명할 게 따로 없어요. 왜냐면 제한능력자의 철회권과 똑같잖아요. 그쵸? 철회권. 나 그냥 이거 안 사는 걸로 할래. 뭔가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안 사는 걸로 하고 돈 계약금 준 거 돌려주세요. 이제 완전히 끝내고 난 딴 거 살래.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려면 뭐여야 된다고요? 무권 대리 상태로 산 거를 내가 샀다는 걸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때만 철회가 가능. 그 다음에 135조. 그래서 무권 대리가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대리권을 증명도 안 되고 추인도 못 받았어요. 무권 대리로 확정. 그러면 상대방 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야 계약 이행해. 아니면 손배 청구.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다.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 이게 맨날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거. 결국에 얘가 맨날 나와. 무권 대리인 선택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선택한다. 별거 아닌데 그냥 맨날 나오는 거니까 확인하시고요. 2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면 1항 적용 안 하고요. 상대방은 여기서 병이죠. 무권 대리인 거 알았어. 그러면 무권 대리인한테 책임 못 묻는다. 아니면 무권 대리인이 누구일 때 제한능력자라면 또 책임 못 묻는다. 제한능력자 보호의 취지 잘 나옵니다. 135조는 잘 나와요. 잘 나와. 둘 다 엄청 잘 나와요. 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하나여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어렵네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일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 대리로 한 거예요.
이건 언제나 무효. 뭐였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중에 뭘 제가 보통 설명드립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가 중요합니까?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설립자가 출연한 게 아니고 설립자가 아버지인데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재단법인 설립한다고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대리권 수여도 없이. 그렇다면 아버지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추인권과 거절권을 준다면 무권대리 행위라는 그 전제 때문에 그 아버지는 나중에 그냥 꽃놀이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추인하는 게 효력이 있어. 재단법인 만들면 되게 혜택이 많은 게 있었어. 그러면 추인해서 재단법인 설립하는 걸로 가면 되고 그게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절해서 다시 무효로 만들 수도 있게 돼버리는 겁니다. 즉 본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자리에 사람에 있는 사람 본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성격 아니면 생각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좌우되게 돼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뭐가 어떻게 하겠다? 언제나 무효로 보겠다. 언제나 무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재밌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보겠습니다. 갑과 병 사이에서 일단 계약 체결이 됐어요. 무슨 계약인지 모르겠지만 매매 계약으로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을이 대리권 없는 사람이에요. 대리권 같은 거 없어요. 아예. 없는 사람이 갑자기 병한테 전화를 해서 대뜸 1번 계약 취소입니다. 해제입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갑의 대리인으로서 지금 갑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때 병과 갑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은 해제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병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너 누구니? 라고 물어봐야 되죠. 왜 네가 전화를 하는 거니? 너 누구니? 너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는 건 너의 대리권을 지금 다투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너 대리권 제대로 있는 사람 맞아? 아, 위임장 같은 거 제대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 3번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겁니다. 3번 행위 무효. 너 누구니가 아니고 해제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3번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 행위가 된다는 거. 무권대리 행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권대리 행위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 이 해제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어서 본인이 추인하면 해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거절해서 완전히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태에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해제 행위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있죠? 철회도 할 수가 있고 최고권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된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언제나 유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됐다고 해서 언제나 유효가 되면 지금 누가 엄청나게 짜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갑이 엄청나게 짜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병한테 갑이랑 그때 계약 체결한 거 있죠? 그거 해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해제가 됐어. 갑은 뭔죄예요, 뭔죄.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까지만 올려주겠다? 얘가 안 다투면 일단 이 행위를 무권대리 행위 정도까지만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올려주겠다는 게 뭔 얘기야? 어떤 행위가 완전히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유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권대리 행위, 유동적 무효 행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권대리 행위가 여기 위치하고 있다면 원래는 너 누구니라고 하는 순간 여기로 가고 끝나는 건데 해제해요?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유효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한 단계만 올려서 여기까지 가주겠다. 이제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진짜 해제가 될 수도 있게 그 정도로 만들어주겠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리까지 봤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진도 무효와 취소부터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